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언론 재갈법 강행 처리에 나선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여서 정권 비판보다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데 있으면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현대판 분석 경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대판 분석 경유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재석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오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문체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언론사의 고의중대 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 언론중재법은 원안에 비해 그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대폭 줄어든 수정안이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서로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 이 법안도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방에 끝냈으면 좋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텐데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입법화된 데에 대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처리하라. 제가 강력하게 국회법을 거론하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임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당 간사와 상의하에 구성의 문제와 일정의 문제를 합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회봉을 치면서 정의를 선언했습니다. 저를 배제하고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서 일사천리로 자기들의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처리하라. 왜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의원님만 들어가시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상 소속 의원님만 들어가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코로나 방역 지침을 상관이 없어! 코로나 방역 지침이 뭐예요? 코로나 방역 지침을 내놔봐! 지침이 뭡니까? 이게 코로나 방역 지침을 정하는 거야! 무슨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코로나 방역 지침이야! 이거 어디 있어요? 잠시만 좀 비켜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비켜봐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당 원내대표를 만든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부대표들 다 들어가! 원내대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비켜봐요. 장래는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힘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전체 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도 국힘당 의원들의 고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는 상황도 연출했는데요. 코로나 4단계 상황에서 수십 명의 국힘당 의원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방역을 무시한 황당한 작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줬습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 계속 절차를 진행해달라, 표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표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국힘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왜 표결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하느냐, 국회법을 왜 유리할 때만 갖다 붙이냐고 항의했는데요. 이분이 그 유명한 책 박물관 대출 법안을 발의했던 분이죠. 이런 생떼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사실 전 배현진만 봐도 웃음이 터질 지경인데요. 거기에 지난 1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고 개발이 확정된 부지 200m 거리에 가족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이에 충돌 의혹에 휩싸인 김도읍 의원까지 나서 여기가 북한이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곧이어 가만히 있어, 네가 뭔데 등의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도 위원장은
재석위원 16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을 선포한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법안이 대체 언제적 법안입니까? 그렇게 180석 민주당을 압박하니 이제야 서둘러 처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이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입니다. 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무한 책임을 지게 못한 게 못내 아쉬운데요. 이 또한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기현 국힘당 원내대표가 현대판 분서 깽유라고 말했는데요. 분서 갱유겠죠. 분서 깽유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분은 경유를 깽유라고 하시나요?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현대판 분서 갱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대판 분서 갱유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복회 고문인 정철승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서인 공익소송 공지 후 불과 하루 만에 700여 분이 참여해 주셨다라며 서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극우 성향 만화가 윤서인 씨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안을 직접 영접하는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포스팅해 사후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 장군과 문 대통령을 문씨라며 싸잡아 모욕했는데요. 이 관종 만화가의 상상을 뒤집는 일탈이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렇게 금융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뻘짓을 저지른 건데요. 돈이 많긴 많은 모양입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씨의 이 같은 글을 게시하고 이제 공익소송을 변호사의 수익 모델 중 하나로 만들어야겠다라며 윤서인 씨에 대한 공익소송을 예고했는데요. 윤 씨는 지난 2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모독한 혐의로도 정 변호사와의 송사에 걸려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리자마자 동참의 뜻을 밝힌 응원글이 쇄도했는데요. 정 변호사는 윤서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소송은 국가단체 등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뒤 배상 판결이 나면 배상받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인데요. 정 변호사는 윤 씨에 대한 공익소송 등의 사유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과 더불어 홍 장군의 현충원 한 장이 백선엽 같은 호국영령을 능욕한 것이라는 윤서인의 왜곡된 역사적, 사회적 정의 전도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서인 같은 자들이 역사적 사회적 정의를 전도시키고 공분을 자아내는 언동을 자행하며 유행세를 타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악의 인센티브를 끊어서 그런 언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의 리스크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며 1인당 5만 원의 공익소송 참여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는 홍범도 장군 및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을 자행한 윤서인에 대해 참가자 1인당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고소권자인 유가족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는 공익소송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윤서인은 대한민국에서 조용히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입만 열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니 이걸 어쩝니까? 아니면 이민을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당신이 싫어하는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요? 물론 국민들도 당신이 떠나는 걸 아주 기뻐할 겁니다. 공정 경선은 설사 저에게 유리한 룰이라 하더라도 그게 불공정하면 경선의 감동과 승복 효과가 떨어지고요. 정권 교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면서 반사 이익을 노리는 듯한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중진들이나 최고위원들도 침묵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선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서병수 경준위원장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권한도 없는 경준위원회에서 소위 만들어 놓은 그 경선 계획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경고 수준에 불과한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대화 내용을 그 녹취록을 아예 공개를 했을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나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상황을 그냥 방관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선택적이고 잣대가 제멋대로다.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윤석열 그 후보 같은 분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무장관으로 모셔서 이 사법권을, 그러니까 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그런 좋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혀 저의 포부와 저의 신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